아이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 생각을 어떻게 꾸려고 하는가 문제를 해봤는데 마지막에 무상통신? 무상통신. 최종 목표를 무상통신으로 들을까 무서워. 네, 그런 이제 논의를 한 차례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자율협동조합이 이제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어제 새벽인가 밤인가 페이스북 그룹방에서 저희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춘천 지역에 판매점을 하고 계신 분이 지역에서 다이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메시지가 와서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밤에는 이러시는 거 아니나요? 판매점 하시는 분이면 바로 그 매장을 전환하는 네, 그래서 이 이제 사업을 이제 저희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일반 개인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 법인이 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규모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왜 협동조합을 취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1차로 협동조합 기본 내용을 강의해 주실 때 아직 안 오셔서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셔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년째 운영을 해왔어요. 협동조합으로 3년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해서 최승현 이사장님이 다이음 이사장님이 오셔서 얘기 브리핑을 좀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중장기적인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 이제 이장수 간사님이 이제 해주실 예정이에요. 이건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듣다 보면 중장기적인 방향이 또 논의할 수도 있는 내용도 많고 이래서 이건 뭐 해보고 오늘 다 안 되면 다음 주에 연달아서 한다던가 이렇게 같이 조절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그냥 물어보시면 뭐 토론하듯이 해도 되니까 바로바로 물어보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약간 식사를 하고 계시면 첫 번째 강의 하실 분이 미팅하실 분이 아까 시청역에 도착하셨다고 했으니 금방 오시겠네요. 아주 금방 오실. 네. 뛰어오시겠죠. 장세윤이 좀 먹는 걸 시전을 좀 해봐요. 먹는 시전. 먹방? 먹방. 그러니까. 먹방. 먹방은 제가 오늘 아침에 소울메이트를 드디어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소울메이트가 될 것 같은 영혼 만났는데 요 앞에 보면 이마트 이사시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커피를 사는데 커피를 안 먹으니까 아메리카노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아메리카노는 뭔가요? 이러니까 정말 저도 태어나서 커피를 한 잔도 안 먹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서로 눈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잠깐 이렇게 멈칫. 이거 아니에요. 그러네. 네, 자료를 주세요. 나를 드라이브에 올려버려. 그렇게 표현했어요. 태어나서 커피를 한 잔도 안 먹어봐서요 라고. 와. 정말. 생각이 한 잔도 안 마시는 거야? 저요? 저는 몇 모금 먹어봤죠. 아니,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어머니가 타주시는 그 시골 커피 이거 안 드셔보셨나? 막걸리 대접에 70년대라고 했어. 80년대. 공부를 안 하셨다더니. 아니 독서실 갈 때 그거 먹고 가면 가서 바로 배불러서 자게 되잖아요. 이번이 지불판. 제, 그 위치가 좀 제
제가 할게요. 지어드릴게요. 뭐. SC 요청했어요. 받아줘요. 아유, 먹을 것 좀 지금 이렇게 치워주지. 아, 바로 화면을 이렇게 전 받치고 있어갖고요. 받치는 게 있어서. 그 식빵 토스트 맛있어요? 먹을만 합니까? 아, 멘트라도 좀 집어넣어줘야지. 활동 허용 눌렀습니다. 아, 이것도 신기해요? 아, 이게 신문명하고 굉장히 거리감을 두시고 사시나봐. 이해하지. 이해해야 돼? 아, 경기도민이더라고. 중국 10년 건. 아, 중국에서 10년 살아서 그렇구나. 13억과 싸운이라고 지금 아, 13억하고 싸우고 있어요? 상단이라고. 14억이에요? 상단이라고. 중국 인구가 14억? 13억이 아니고? 13억도 많은데요. 우리가 아, 숨어있는, 1년에 1,800만 태어나요. 아, 1년에 1,800만. 대단하다. 3년에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렇게 잘 안 되면 더 있네. 아, 오늘은 협동조합에 대해 듣는 거죠? 거부됐네. 거기서 올리 띄우면 돼. 그렇게. 그렇지. 그거 넘죠 제가.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면 될걸? 네. 저장하면 될걸? 체인지. 안 해봤습니다. 난 해봤죠. 체인지야. 난 해봤죠. 저런 것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드라이브 상에서 안 해보셨잖아요. 드라이브에서 해봤다니까? 네네네.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되던데. 이런 식으로. 아유, 형 손가락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꼭 그걔 체인지야. 차인표 따라하는 거 같잖아. 네. 지메일 계정을 넘나드는 거를 거기 야, 드디어 전문가 나오셨네. 전문가 나오셨어. 아, 여기서 정확하게 딱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쉽게 그만큼 건드려주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 배정 받을 때길 하나 차이가 어디는 여기 앉고 서울이 여기 앉고 그렇게 되니까 경북고등학교가 아니고 오. 갑자기 앞에 나. 이야, 역시 전문가. 직장 생활 해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역시 전문가가 참 있긴 있어야 되는구나 싶네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서 먹으시죠. 예의 본절 깍듯하시고. 아, 근데 글씨가 너무 많이 쓰시는데? 앞부분에 효과가 좀 많아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사진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 다임 노동자 대의원님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지?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지기 전에 협동조합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저기가 청년시 여기 부총리에서 하시는 화면을 그쪽으로 돌리고 하시면 되겠네.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촬영하셔서 미래가 좀 대일이. 아니야. 그리고 아니 다임 전문가가 좀 비교해 보세요.
내부 감사로 다 해결하는. 제가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내거 이게 내거. 합동조합 원론 자체를 갖고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외부 전문가. 그 외부 감사가 그렇다고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보통 그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에 배출한 이렇게 어디 연합회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 했었는데 다임은 다 내부 감사로 하는 그 역량들이 되게 다 출중하시는 분들. 4년 차잖아요. 4년 차. 다이엄 4년 차. 제가 원하는 티가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인물도 나와요. 이미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보통 자본주의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협동조합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경제학이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치경제학이 있다면 이 협동조합 원론은 사실상 저는 사회적 경제학이다. 정치경제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자본주의 경찰경제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학, 새로운 사회적 경제학이 협동조합 원론하고 사실상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사회적 경제학을 논하려면 중요한 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일정 정도 좀 비슷해야 이게 협동조합 경제학을 논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사실 협동조합 이란부터 시작해서 무치대 협동조합이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정의, 시건치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인터넷에 요즘은 동영상 강의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를 그렇게 굳이 제가 구구절절 그대로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현실인식을 공히 같이 하는 게 사회적 경제학을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깨질 것 같네. 일단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건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독일의 이제 철학자 하버마스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 경제학을 얘기할 때 얘기 많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과 국가가 복합 시스템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국민 생활을 노예화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시장과 국가가 담합을 해서 복합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버마스는 복합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담합을 해서 국민 생활을 노예화하고 있다. 이게 자본주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풀면 재벌, 권력, 언론, 학계, 종교 뭐 이거보다 더 많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재벌과 권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실 거고 우리나라 언론이 누구의 편인지는 되게 자명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학자들도 자본주의 경제학을 가지고 권력에 붙었다 재벌에 붙었다 하면서 그리고 언론에 요즘 언론에 내가 몇 번을 더 나왔냐 이게 자기 퀄리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도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에 나가줘야 자기 국회의원이나 학자들도 자기 퀄리티가 또 올라가는지 아는 어쨌든 이들이 다 담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담합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담합한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건가가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과 국가의 복합 시스템이랑 조금 더 풀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민 생활을 노예화하고 있다는 건데 시장과 국가라는 걸 조금 분리해가지고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자연로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자본주의가 시장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보다 경제학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기업이 돈을 벌 때, 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벌려고 할 때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까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다른 타 회사보다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쟁을 딛고 일어설까? 이런 이제 이기심을 작용시키는 경쟁. 그걸 가지고 결국 이긴 사람,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 이긴 자와 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긴 자가 결국 패자를 잡아먹는 책이 이제 그런 구조로 성장하는 거. 그러면 그게 뭐 요즘은 빵도 골목빵 다 없어지고 이제 빠바가 다 국민 입맛을 다 하나로 통일시켰잖아요. 모든 빵 맛을 뭐 동네 슈퍼 구멍가게 다 없어지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대기업까지 대기업 골목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든 그들은 경쟁을 해서 이겨서 살아남아서 성장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 대기업은. 그 자본주의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기업, 대기업이 잘 성장해야 국가가 부자가 된다. 국가 경쟁력이 살아난다. 그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면 그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가져가고 남는 콩고물들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좀 뿌려져서 국민들이 그 콩고물을 받아먹으면서 좀 행복하게 잘 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장과 국가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자본주의 경제학을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잘 그렇죠? 얘기해. 예, 그 훌륭하세요. 이거는 보통 따봉. 아니 사실 전문 교수님이 들었으면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본론도 읽었습니다. 자본론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공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원료랑 노동력을 공급을 하면은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 상품을 판매하는 걸 가지고 이윤을 얻는 게 자본의 구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장 안에서는 어떤 가장 경제적으로 이 공장 내부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의 효율성, 최대한 낮은 원가로 싼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해야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근데 공장의 경제적 효율성과 다르게 여기서 물론 노동력 사칭은 감안하고 공장 외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협동적으로 고민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자들하고 지금 노동운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장 외에서 벌어지는 일, 일단 예를 들 수 있는 게 매연의 공기를 나쁘게 하고 있죠. 그리고 폐수가 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의 피해를 누가 보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유럽이나 자본주의 성장할 때 그런 일이 다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도심에 공장이 많아지다가 70년대 중반에 서울이 이제 일제히 개발, 서울 도시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80년대부터 큰 공장들이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큰 공장이 다 이사 갔는데 이제 시골로 간 거죠. 도시 사람들이 입고 먹고 누릴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시골에서 매연과 폐수를 내뿜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농민에게 갔죠. 근데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나요? 전혀 못 받았죠. 그냥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도시로 왔고 도시로 오다 보니까 서울 같은 큰 도시가 이게 전 세계에도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도시 안에서 또 이제 또 격차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협동조합 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의 실패입니다. 원래 멋지게 짠 긴장하는 거야. 짠 긴장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가 팽창하고 이렇게 이제 누군가 희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생각한 만연한 문제예요. 빈부격차 있죠. 남녀격차. 그 OECD에서 조사한 것이 3년 전 발표가 전 세계가 여성이 남성의 77%의 임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학력에 똑같이 같은 노동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평균을 냈을 때 77% 가져간대.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남성이 100만 원을 가져간다면 여성은 똑같은 일을 한 여성은 60만 원. 63만 원. 그런 남녀 격차가 있고요. 학력 격차 당연히 있죠. 특히 처음에는 20대는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가 다릅니다. 사실
지역 격차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 시대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게 인종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격차만 있는 게 아니라 격차 속에서 차별이 발생을 하고 누군가는 배제를 당합니다. 사회적 배제를 혹시 경험해 보신 어떤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사회적 배제를 당해. 사회적 배제요? 저는 키 큰 집단에서 따돌림 많이 당했어요. 네. 술 안 먹는 사람 안 끼워. 그렇죠. 요즘 학생들도 이런 걸 해요.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게 만연하니까. 담배 안 피니까는 아, 그쵸. 담배 안 피다고 왔다 나가고. 그렇죠. 근데 학생들도 이게 이제 어른들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왕따 문화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 사회적 배제라는 게 사회 전반에 굉장히 심각하고요. 근데 쟤는 우리랑 달라. 그럼 걔는 배제하는 거죠. 아니면 그 숫자가 우리는 3명이고 저들은 6명이어도 우리가 돈이 더 많아. 그럼 저들을 배제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고 해도 그래서 혹시 이 자본주의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뭐 기업의 성장, 국가의 경쟁력 이런 게 성장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실패를 했어. 시장 실패했어라고 진단했어. 실패했는데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고민해서 나온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정치 경제학이 아닌 사회적 경제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실패한 시장의 어떤 대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회적 경제가 이제 기업 사업체화된 게 많이 있죠. 첫 번째가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네, 마을 기업도 있고, 네, 자활기업도 있고, 공제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제. 네, 사회적 경제. 공제가 여기 들어가요.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님이 누구시냐면은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협동조합의 대부예요. 70년대부터 협동조합을 시작하셔서 유럽의 루치데일이나 유럽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시고 처음에 98년도 우리 생활협동조합법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지기 전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만들 때 그 초안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영전에 이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 때쯤부터 이제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 협동조합에 대한 좀 다각적 시각이 벌어질 때 굉장히 이제 기본 정신과 원론을 고집하시며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시다가 요즘 강의 니네랑 안 놀아 이런 강의를 잘 안 나오고 계신데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신 건 협동조합의 출발은 사회적 배제를 없애는 거다 라고 한 줄로 그냥 요약해 말씀하십니다. 이걸 실현하지 않는 건 협동조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아까 이제 시장을 갖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국가 얘기는 간단해요. 시장이 실패를 했는데 그럼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는 일단 뭐 매연이 나왔어, 매연 함부로 뿜어내지 마. 폐수가 나왔어, 그거 정화 처리해. 이렇게 규제를 하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예를 들면은 기업이 너무 횡포하지 않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 노동 3권 이런 것도 국가가 만들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누구 편이었을까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도 만들었지만 노동 3권을 국가가 잘 지켜지게 감시하거나 보장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보통은 오히려 기업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노동자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고 뭐 파업이라든가 목소리 내는 것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못한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시장과 국가가 아까 그 하버마스가 시장과 국가가 담합을 해서 국민 생활을 노예화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이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공공부문화 시켜서 국가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국가가 규제도 하고 공공부문의 영역도 갖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 편은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업과 붙어서 아까 얘기했던 국민생활을 노예화하는 공차를 했어요. 정부도 제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민 편에 서 있지 않고 기업과 국가가 이렇게 붙어먹은 걸 우리나라에서 네 글자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부도 제 기능을 못했다. 정부는 실패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요? 그게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로치데일 협동조합 관련해서 그 협동조합 역사를 원래 얘기하려고 제가 엊그제는 이거 찾느라고 밤을 새다가 보니까 이게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한 4분에서 5분짜리로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치데일 치셔가지고. 어쨌든 로치데일의 출발은 이겁니다. 그 시장과 국가, 정부도 기업도 못 믿겠다.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출자금을 내서 그 가게를 만들고 그걸 계속 성장시켜서 또 다른 공장을 짓고 또 가게를 내고 막 이렇게 전파를 시키잖아요. 이게 기본 출발이 그런 거죠. 내가 일하는 이 회사 사장을 못 믿겠어. 얘네가 우리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우리를 착취만 해. 근데 국가에 얘기해도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아.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더불어서 잘 살아보자. 이게 로치데일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외국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례를 찾아볼 수는 있는데 아마 국내 협동조합 역사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살짝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현무 부장님이 70년대부터 활동했다고 하셨는데요. 박정희 시대에 처음으로 협동조합법이라는 게 출발을 하긴 해요. 근데 그때는 원래 그게 더 출발하기 전에 한 5학년 상상하실 때한 100년, 7, 80년 전? 그러니까 뭐 분단이라는 게 있기 전에 우리 민족이 협동조합과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네, 두수리랑 개랑. 짠 거 아니에요? 네, 개도 다양한 개가 있었죠. 저는 사실 그 세대는 아닌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고생들의 반지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못 들어봤는데. 네, 거기 반지해줍니다. 네네. 돈을 모아서 반지를 해주는데 그게 들어봤어. 네. 진짜? 아니면은 그냥 흔하게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도와주러 개를 줬잖아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사랑을 당했을 때 함께 장례를 치러주려고 개를 줬잖아요. 뭐 그런 다양한 개들이 있는 게 일종의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잉여죠. 그런 거는 약간 잉여가치라고 하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의 역사에도 그런 다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쓴 거는 70년대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60년대도 있었군요. 그 부산의 청식자 의료협동조합이라는 게 출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1968년도에 부산 청식자 의료협동조합 그리고 영등포 산업성교회 다람쥐회라는 신흥협동조합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영등포 산업성교회 다람쥐회라는 신흥협동조합이 1978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전부터 신협의 형태가 있었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공식화한 게 아니지. 법이 만들어지고 공식화했다가 박정희가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새마을문고를 막 만들고 신흥협동조합을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 되게 왜곡시키면서 이 산업선교의 신흥협동조합이 탈퇴를 했죠. 허가나지 않는 그냥 그야말로 자치적인 협동조합 상태로 출발한 게 78년도고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네. 거기는 설립식을 안 했습니다. 완전한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큰 변화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노조 운동이 된다던가 시민운동도 활성화되고 그때 뭐 이제 대학가에 뭐 학생회 생기면서 학생운동도 일어나고 농민회도 생겼고 다양한 여성단체도 생겼고 했어요. 근데 이때 협동조합도 똑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 이거 뭐 제가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데 일단은 뭐 유기농 운동이 이때 시작됐고요. 귀농을 막 하기 시작을 했고 생태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대안교육 이 마을에서 이제 또 그 귀농하신 분들이 대안교육을 한다던가 민족문화운동, 지역화폐운동 이런 다양한 시민운동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 협동조합의 출발이 돼요. 이런 운동들이. 또 귀농하셔갖고 유기농 농사하고 무림을 살리기를 하셨던 분들이 결국 생협을 만들 때 다 초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대안교육 고민하셨던 분들이 대안학교도 다 협동적 방식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런 게 막 붐이 일다가 90년대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생협이라는 게 나타나죠. 생활협동조합. 네. 근데 원래는 소비자협동조합이 더 셌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협동조합을 잘해보려고 어디를 많이 찾아가냐면 일본을 많이 찾아갔어요. 일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썼고 우리나라는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자꾸 가다가 이게 합쳐져서 결국 98년에 협동조합법 처음 이제 한번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말이 합쳐져서. 근데 그게 90년대 초반 중반에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이때 이제 실제 협동조합이나 생협운동을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 전투였다고 하더라고요. 협동조합 개념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자본주의 기업과 임금과 뭐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다가 출자금이라는 거, 이 협동으로 조직이라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유기농, 뭐 수입농산물이 아닌 우리 것을 먹읍시다.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였던 거예요. 전두환, 뭐 노태우 시절까지 박정희 때 시작해서 막 외국 농산물이 더 몸에 좋은 것 같고 모유 안 먹이고 분유를 먹어야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할 시절이었어가지고 우리 농산물, 유기농?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거의 전투였다고요. 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그러다가 법이 생기면서 공식화되졌죠. 그래도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신력을 얻게 되는 게 98년 이후고 2000년대 들어서 그래서 좀 더 협동조합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협동조합이 몇 명이 있어야 등을 받게 되는지 아세요? 5명. 제가 기억하기로 1000명? 아, 소비자 협동조합. 제가 생협. 연구소에서 처음 생협 만들 때 100명인가 그래. 그 출자금도 3만 원 이상이었어요. 네. 전 무조건 출발할 때. 그래서 그 생협에 가입하려면 3만 원 이상을 낸 사람이 100명 이상 있어야 설립신고를 할 수 있어야 돼서 그 생협 등록할 때 완전 전투였어요, 진짜. 이 협동조합 가치와 지향, 비전에 동의하는 지역 주민 100명을 모아서 3만 원씩 뜯어내가지고 이걸 쓰게 만들고 그 이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전투였고 근데 그렇게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라 협동조합이 뭐고 생협을 왜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먹거리 왜 먹어야 되고 우리 생활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토론을 100명이라 한 거잖아요. 총회 성사가 돼요. 50% 이상이. 총회를 하면 50명이 와요. 그게 가능했던 게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생긴 건 2012년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숫자로 보는 게 있죠. 일단 100명이 아니라 5명. 출자금도 제한이 없죠. 5,000원 내도 되고 10,000원 내도 되고 그런 변화가 생겨서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이 돼요. 이거는 제가 너무 길어질까 오늘은 이 얘기는 길게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요? 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건 아까 이제 사전 설명에서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정비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라 이게 용어들이 좀 생소하긴 한데 이윤이 아닌 잉여를 만들어내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모르죠, 저도. 이어들을 사는 뭔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이 같이 이제부터 얘기를 좀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잉여는 요즘 세상에서 안 좋은 안 좋은. 그치. 요즘 세상에서는 직수 이렇게. 그렇지. 아, 잉여인간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잉여인간. 느낌이 오는 게 있구나. 네. 요즘 젊은이들은 안 좋은 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과 뭐 여러 명의 돈이 없는 사람이 이 협동조합 안에서 평등하게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더불어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큰 협동조합의 성장이라는 건 있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은 그 잉여 소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생협 매장을 하나 냈으면 여기에 이용하는 조합원이 100명이 있을 때랑 3,000명이 있을 때랑 5,000명이 있을 때랑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일종의 박리담회를 하는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는 구조였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할 때 이 내용을 많이 반대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숫자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떻게 5명이 협동조합을 하냐. 그게 살아남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주식회사를 만들던가, 그러니까 그냥 사기업이 이익을 내려고 5명이 자영업하듯이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조합원들끼리 출자금을 모아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뭔가를 활동을 하는데, 이게 5명에서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지? 건물은 사무실은 어떡하고 인건비는 어떡하고 막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협동조합 운동하셨던 분들한테 이 5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가요? 예. 그래서 결국 이거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지고 먹기 살기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 나가니까 이걸 협동조합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결국 목적이 이 배제가 없는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닌 목적 자체가 나의 생존 위해서,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선택한 사회가 분명히 많이 생길 것이고, 그 협동조합의 정의나 가치에도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살아남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이유에 대한 평가는 남겨놓겠습니다. 어쨌든 왜요? 5명의 협동조합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아진 게 지금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역사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으로 수혈되고 민주적으로 이거 어떤 분이 영상에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팀장님인가가 이렇게 줄줄줄 읽으신 영상도 있더라고요.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하고 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자유. 근데 이것도 어디 가면 내용이 좀 고쳐져 있어요. 뭐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단어가 바뀐다던가,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너무 어렵고 이해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말이 너무 어렵고 너무 꼬아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사용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나마 이 협동조합 정의는 그래도 신뢰가 가는 거는 1995년도에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100주년 총회를 하면서 협동조합다운 건 이거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협동조합 정의예요. 국제적으로 같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협동조합 기본법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내용을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기본법에 있는 내용 사용을 못하겠어요. 일단 용어 자체가 이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95년도 국제협동조합 동맹 창설 100주년 총회가 로치데일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협동조합다운 건 뭔가를 토론하고 성명으로 발표하면서 이 정의, 가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7대 원칙이 발표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안 나오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서 해석할 때 이제 협동조합과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두꺼운 책을 보시면 그래도 내용이 풍부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무슨 지원센터, 서울시 무슨 사직금 진흥원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차별 없는 사회라는 표현이라든가, 여기 제가 써 있는 뭐 약자들의 연대, 그리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자본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든가, 유토피아의 내용 있잖아요. 6시간만 일하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 알아서 갖다 쓰고 이런, 사실 협동조합 몬드라고는 유토피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해고가 없는 세상 몬드라고 유토피아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 1.0도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는 이런 내용이 싹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논문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책, 두꺼운 책을 읽으시는 게 협동조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두꺼운 책이요? 두꺼운 책이라고 해봤자 몬드라고 노치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런 걸 읽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글씨를 겹치게 하는 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깨져서 그래. 깨졌어요. 호환이 안 돼서 깨진 겁니다. 약간 의도가 있나. 제가 정말 영어를 못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다른 표현을 못 찾아서 결국은 썼어요. 저게 뭔데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표현이 네. 이게 제가 다른 표현을 적당하게 못 찾아서 그냥 썼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5년 국제협동조합 연맹 100주년 그 총회 때 협동조합이 다운 건 무엇인가 성명의 첫 자리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가장 흔하게는 결산체라고 해석이 돼요.
협동조합은 어소시에이션이다라고 써 있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협동조합 활동을 했었다 보니까 저는 운동체라고 배웠습니다. 운동체. 네. 그러니까 결사체도 비슷한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결사를 한 거예요. 이 조직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어떤 그 뜻이 무엇이냐 이제 그 협동조합의 비전이나 목표가 되겠죠. 근데 그냥 뜻을 모은 게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운동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것이 협동조합이어야 된다. 어소시에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정의로 성명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운동체의 성격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인이에요. 사업체죠. 그래서 이제 흔하게 협동조합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협동조합의 정의를 사업체와 운동체의 통일체다라고 제일 흔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신을 나타내는 거고요. 코퍼레이션은 육체.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동양 철학에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과 육체의 결합이잖아요. 몸만 갖고도 안 되고 정신만 갖고도 안 되는. 협동조합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운동을 벌이는 운동체의 성격과 법인화해서 사업을 하는 성격이 동시에 통일적으로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야 협동조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매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운동체적 성격을 가질 거냐, 사업체적 성격을 더 크게 할 거냐가 대립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업체가 잘 굴러가야 유지가 되니까 협동조합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업체가 무너지면 이게 막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보면은 이 조합원에 대한 배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적으로 잘 운영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모든 협동조합이 사실 덩어리 큰 협동조합이 이 문제들을 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조금 더 예쁘게 구현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컴퓨터가 맥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는 건데 네, 협동조합이 이제 운동체와 사업체의 결합 통일체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따라오는 중요한 내용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거는 협동조합은 이 협동조합의 비전과 목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조직이다. 일단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경영에 참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스스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자와 참여, 이용이 이 삼위일체가 돼서 벌어져야 된다라는데 왜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쓰냐면 출자를 한 사람도 조합원이고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도 조합원이고 이용을 하는 사람도 조합원인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세 개의 위치에 있지만 몸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협동조합 삼위일체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이거는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스스로 출자했기 때문에 스스로 경영에 참여해야 되고 스스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자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이용만 해서도 아니고 경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이 잘된 협동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협동조합 7원칙을 얘기할까 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협동조합 활동을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신 상태라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것도 95년도에 그 총회에서 발표된 건데 여기서 뭐였지?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저도 몰라요. 네, 협동조합 실현칙이 그 95년도 협동조합 연맹 100주년 총회 때 발표됐는데요. 이 글씨가 잘 보이는구나. 네, 그 첫 번째는 자발적인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첫 자리에 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차별 없이 열려 있다. 모든 사람 누구도 배제하면 안 된다. 이게 첫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아까 여태껏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민주적 관리라고 하는 건 이게 내가 시점을 10,000원을 냈던 100만 원을 냈던 1인 1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게 주식회사는 뭘로 하죠? 주식으로. 몇 주를 가졌냐. 누군가가 51주를 가졌으면 그 사람은 권력이 되잖아요. 네, 근데 협동조합은 총 출자금이 1억인데 그 중에 뭐 한 사람이 3,000을 냈고 한 사람이 2,000을 냈고 나머지 뭐 누구는 한 100만 원을 냈고 대다수는 한 뭐 3만 원, 5만 원을 냈고 이런 차이가 있어도 모두 폭락이 2표다. 나 출자금 매번 내는데 나 좀 더 챙겨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1인 1표의 민주적 방식이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협동조합 역사에서 들어가면은 참정권이 없을 때 로치데일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 참정권을 실현을 하죠. 여성들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줘요. 로치데일 안에서. 그런 게 이제 다 출발이 되는 민주주의의 출발이 그렇게 로치데일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는 그러니까 자본금이 공동의 재산이고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그 협동조합의 운영을 제가 경영에 참여해보지 않아서 이 내용이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다이음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내가 출자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배당금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이 이용한 사람한테 그 발생한 잉여에 대한 약간의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율과 독립은 이거 자립 자치 뭐 이런 얘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다, 자발적으로 했다 뭐 이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본이나 권력의 지원 기대지 않고 이제 조합원들의 민주적 권리에 의해서 자율성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 5번째는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인데 저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받은 교육계에서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5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죠. 왜일까요? 일단 1번이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물론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1인 1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앞에서 협동조합의 정의 같이 막 쫙 다 얘기했으니까 기본 원칙 딱 들어오면 5번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얘기해요. 5번이 안 되면 앞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이게 갈라져 버리니까 5번이 있어야 저기. 네. 교육을 안 하는 협동조합은 망하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다이아몬드 안 망하겠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합원들한테 이제 어떻게 확대할 건가의 숙제를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보면은 정보 제공이라고 나와 있죠.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지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이게 국가가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안 하듯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시켜주잖아요. 원래 학교 초등학생부터 노동이 뭔지, 협동이 뭔지 이 가치관을 배워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협동조합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젊은 층, 여론 주도층이라는 표기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지금 써 있어요. 지도층. 네. 그리고 협동조합 간 협동은 MOU를 체결하는 데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그때 95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 전에 로치데일에서는 써있지 않았던. 그런데 그때 95년도 성명 발표할 때, 100주년 성명 발표할 때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사회에 더 많이. 우리끼리만 잘하지 말고 우리끼리 약간 더 벗어나는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협동조합이 뭐냐, 왜 다임 왜 협동조합으로 해? 뭐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협동조합의 정의를 애우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시냐면요. 뭐 3명씩 짝을 지어서 또 시킨다. 이런 거 좋아해요. 일단 짝을 지금부터 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래도 생각을 도와드리려고 저걸 띄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저는 사실 협동조합이란을 배울 때 협동조합 운동이란 무엇인가로 배웠어요. 협동조합이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동 습관이죠. 그냥 습관처럼 진행 협동조합 습관.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협동조합 기본권 만든 다음에 운동이란 또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협동조합 운동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와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토대 혹은 지금 활동하시면서 고민하는 거 혹은 앞으로 내 활동작업을 한다면 이런 활동작업을 해보면 좋을 텐데 라는 지향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일단 뭘 하려고 하냐면요 협동을 하려고 해요. 협동 딱 3가지 단어만 쓰세요. 이 협동조합이란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혹은 내가 중요하게 꼭 집어넣고 누군가한테 협동조합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 꼭 넣고 싶은 단어 3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협동조합이라는 협동과 조합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건 빼고 해야 돼요. 이거 이 결과는 끝나고 합시다. 우리 네. 이사장님. 다시 해야 돼요? 이사장님 발표. 이사장님 발표가 있어서요. 네. 요새 바쁘시거든요. 일단은 3단어를 쓰시고 하고 계셔요. 아, 3단어? 각자 왜? 3단어를. 아니, 왜? 전 이 틀에 매이실 필요는 없고 너무 막막하실까봐 저는 이걸 아, 제시한 그냥 거고 3개를 쓰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협동조합을 설명할 때 음, 중요하게 꼭 넣고 싶은 단어 3가지. 사무장님 순서, 그 다음 순서 정해주세요. 그러면 마무리, 원래 마무리를.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하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할게요. 맞아. 네. 다 쓰고 계시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협동조합 운동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강사님이